참가인으로 이 행정심판에 들어갔는데요. 피해 학생 측에서 쓴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고 세 가지로 대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학포 커소연 변호사입니다. 지금 요즘 올리는 영상들은 행정심판 시리즈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편을 해볼 거예요. 학교폭력 심의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그중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쭉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1편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되는지 그 제소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2편에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는가, 반대로 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조치를 다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직전 편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참가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참가인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1편, 2편, 3편에서 꽤 세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앞에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편에 이어서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아서 가해 학생 측은 조치 결과를 다 받아들였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때 참가인 즉 가해 학생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해서 더 높은 조치를 받지 않고 종전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자신을 손과 발로 때렸고 이때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는 사모, 겨우 교내 봉사니까 너무 가볍다, 좀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해달라, 내가 원하는 건 반을 바꿔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이 이 소식을 듣고 참가인으로 이 행정심판에 들어갔는데요. 피해 학생 측에서 쓴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고 세 가지로 대응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게 됐는지 그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폭행을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이 이래서 때렸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때렸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화가 나서 그냥 때렸는지 혹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죄질을 다르게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는 심각성, 고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피해 학생이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나 좀 왜곡되게 진술한 부분을 하나씩 다 다퉜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항상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중심에 두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거에 입각해서 피해 학생이 이미 말한 진술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어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에게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고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 증언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같은 또래 동급생들의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선생님에게 그러한 진술서를 받는 게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가해 학생 편도 피해 학생 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로부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의 이후에 청구인, 즉 이 피해 학생과 이 가해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나 이 가해 학생의 생활 태도 등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학폭심의가 끝나면 사건이 다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 심의 이후에도 이런 징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상대방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역시 중요해요. 그게 반성이나 화해 항목에서 감안받을 수 있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예방법과 학폭위, 행정심판까지 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을 지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이후에 태도 등도 더 중한 처분으로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즉 우리 가해 학생의 주장을 모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 받아들여서 청구인 이 피해 학생의 청구가 다 기각이 됐고, 가해 학생은 원래 심의에서 받은 그
교내 봉사 처분만 잘 이행하면 되는 걸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만약 이 교내 봉사가 취소되고 더 높은 처벌로 변경이 됐을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불이익도 있고, 이미 내가 교내 봉사를 이행을 해버렸다면 새롭게 나온 더 높은 처벌도 이행을 해야 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도 생길 뻔했습니다. 이런 사건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다 끝났다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이 내 처분에 대해서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면 제가 사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쟁점별로 하나씩 다 다퉈서 참가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 학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죠. 오늘 영상 포함해서 제가 몇 편에 걸쳐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그 대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인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재결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